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작품은 이강백 작가의 희곡 파수꾼이에요. 아주 중요한 작품이니까 다들 집중해 볼까요? 이 작품은 시작부터 우리한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요. 과연 그게 옳은 걸까 하고 말이죠. 다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죠? 바로 그 익숙한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비틀어서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자, 무대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높은 망로 하나. 여긴 공포가 전부인 그런 세상이에요. 바로 저 망로에서 이리 때다! 하는 외침이 울려 퍼지는 순간 마을의 모든 게 멈추고 통제되는 거죠.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 어떤 계층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보면 돼요. 촌장은 거짓말로 만들어진 권력을 꽉 쥐고 있고요. 파수꾼 가와 나는 아무 비판 없이 그냥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젊은 파수꾼 다가 나타나면서 이 단단해 보였던 거짓말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파수꾼 다가 엄청난 걸 발견하죠. 모두가 두려워하던 이리떼의 정체가 사실은 그냥 흰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결심해요. 이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더 이상 거짓된 공포 속에 살지 않게 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촌장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달을 막아서는데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한 말로 설득하기 시작해요. 촌장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 거짓말 덕분에 우리 마을이 평화로운 거야. 이게 바로 질서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야. 라며 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상징들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망루. 여긴 단순히 밖을 보는 곳이 아니라 권력의 통제와 감시를 상징해요. 그리고 양철 북소리가 있죠. 이건 인위적으로 공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이건 뭘까요? 바로 진실을 아는 권력자만 누릴 수 있는 달콤한 이익, 즉 특권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다는 촌장의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고 말아요. 진실을 말하는 걸 딱 하루만 미루기로 하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 다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밝히고 싶었던 진실 대신 똑같은 거짓말을 외치게 됩니다. 진실을 지키지 못한 다는 결국 거짓된 질서에 편입되고 평생 망로 위에서 살아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해요. 이 작품은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남기죠. 만약 여러분이 파수꾼 다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순서대로 작품의 구조랑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배경은 1970년대지만 그 중심엔 한국 전쟁의 아픔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소설의 구조, 첫 번째는 여로형 구조예요. 주인공의 여행길이 곧 마음의 여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특징, 바로 액자식 구성인데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조예요. 바깥 이야기는 화자인 나의 현재고요. 그 안에는 한 할머니의 과거가 담겨 있죠. 자, 그럼 바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인공 나는 지금 모든 게 허무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사건의 발단은 화가인 남편이 그린 딸의 초상화예요. 이게 정말 진짜 사람 같았거든요. 그림을 본 나는 직감하죠. 이건 딸이 아니라 북에 두고 온 남편의 첫 아내구나.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나? 이런 배신감에 나는 충동적으로 온양으로 떠나버립니다. 거기서 아주 허름한 여인숙에 묻게 되는데 계속 고개를 젓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안쪽 이야기, 내화의 시작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죠. 전쟁 때 아들을 지키려고 시어머니한테 모른다는 말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 앞에서 그 말은 그저 공포에 찬 비명이 되어버렸죠. 그 비명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아들이 어머니 눈앞에서 총에 맞아 숨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끝없는 도리질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의 상처였던 거죠. 이 기막힌 사연을 듣고 나는 자신의 고통이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자신의 상처에만 갇혀있던 나가 타인의 아픔을 보듬는 순간이죠.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이건 단순히 동정이 아니에요. 남편의 상처, 더 나아가 전쟁의 상처까지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여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죠. 침묵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도리질은 더 이상 부정이 아니에요. 괜찮다, 넌 헛살지 않았다는 긍정이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공감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순서대로 작품의 구조랑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배경은 1970년대지만 그 중심엔 한국 전쟁의 아픔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소설의 구조, 첫 번째는 여로형 구조예요. 주인공의 여행길이 곧 마음의 여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특징, 바로 액자식 구성인데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조예요. 바깥 이야기는 화자인 나의 현재고요. 그 안에는 한 할머니의 과거가 담겨 있죠. 자, 그럼 바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인공 나는 지금 모든 게 허무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사건의 발단은 화가인 남편이 그린 딸의 초상화예요. 이게 정말 진짜 사람 같았거든요. 그림을 본 나는 직감하죠. 이건 딸이 아니라 북에 두고 온 남편의 첫 아내구나.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나? 이런 배신감에 나는 충동적으로 온양으로 떠나버립니다. 거기서 아주 허름한 여인숙에 묻게 되는데 계속 고개를 젓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안쪽 이야기, 내화의 시작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죠. 전쟁 때 아들을 지키려고 시어머니한테 모른다는 말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 앞에서 그 말은 그저 공포에 찬 비명이 되어버렸죠. 그 비명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아들이 어머니 눈앞에서 총에 맞아 숨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끝없는 도리질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의 상처였던 거죠. 이 기막힌 사연을 듣고 나는 자신의 고통이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자신의 상처에만 갇혀있던 나가 타인의 아픔을 보듬는 순간이죠.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이건 단순히 동정이 아니에요. 남편의 상처, 더 나아가 전쟁의 상처까지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여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죠. 침묵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도리질은 더 이상 부정이 아니에요. 괜찮다. 넌 헛살지 않았다는 긍정이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공감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순서대로 작품의 구조랑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배경은 1970년대지만 그 중심엔 한국 전쟁의 아픔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소설의 구조, 첫 번째는 여로형 구조예요. 주인공의 여행길이 곧 마음의 여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특징, 바로 액자식 구성인데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조예요. 바깥 이야기는 화자인 나의 현재고요. 그 안에는 한 할머니의 과거가 담겨 있죠. 자, 그럼 바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인공 나는 지금 모든 게 허무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사건의 발단은 화가인 남편이 그린 딸의 초상화예요. 이게 정말 진짜 사람 같았거든요. 그림을 본 나는 직감하죠. 이건 딸이 아니라 북에 두고 온 남편의 첫 아내구나.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나? 이런 배신감에 나는 충동적으로 온양으로 떠나버립니다. 거기서 아주 허름한 여인숙에 묻게 되는데 계속 고개를 젓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안쪽 이야기, 내화의 시작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죠. 전쟁 때 아들을 지키려고 시어머니한테 모른다는 말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 앞에서 그 말은 그저 공포에 찬 비명이 되어버렸죠. 그 비명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아들이 어머니 눈앞에서 총에 맞아 숨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끝없는 도리질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의 상처였던 거죠. 이 기막힌 사연을 듣고 나는 자신의 고통이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자신의 상처에만 갇혀있던 나가 타인의 아픔을 보듬는 순간이죠.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이건 단순히 동정이 아니에요. 남편의 상처, 더 나아가 전쟁의 상처까지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여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죠. 침묵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도리질은 더 이상 부정이 아니에요. 괜찮다. 넌 헛살지 않았다는 긍정이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공감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